예, 대통령은 곧 나라님이고 왕이에요. 대통령에 대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정부가 뭔가 미심쩍은 일이라도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그따 대고 배가 왜 깔아앉았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바로 돌아오는 것이 비국민,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헌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질서 수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 정의, 평등, 이런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다른 가치들은 거기 종속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기를 바라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의 시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고대 그리스의 공화정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300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고민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란 뭐냐라고 말할 때 되게 이것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답을.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죠? 사회계약론. 예, 내용은 안 읽어봤어도 시험 치기 위해서 1600 몇 년에 나온 리바이어란이라는 책, 이런 거 들으셨을 겁니다. 이 홉스라는 사람이 아마 국가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인,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견해를 표명한 최초의 인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이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와 같습니다. 하나의 생명체이죠. 이 홉스는 국가가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를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자연에 의해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맞죠? 이것이 자연법이 우리에게 허용한 겁니다.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법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기의 소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욕구에 비해서 실제로 소망과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희소한 재화, 자원,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권리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자연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개인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아낌없이 사용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투쟁을 하는 자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존재로 태어났죠. 누구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없고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국가가 탄생한 거다. 이때 가상적으로 사람들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계약? 나의 생존과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자연이 나에게 부여한 힘을,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그런 자유를 일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제각기 누리는 범위의 자유를 나도 똑같이 누리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 그 외에는 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맺은 계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컨트랙트라는 계약이 아니고 보통의 계약이 아니고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신약, 믿을 신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이 신약이라는 것은 특이한 계약인데요.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의 두 당사자가 동시에 권리를 주고받죠. 현금을 주고 닌텐도를 사고.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신약은 계약의 한 당사자는 즉각 계약을 이행하고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국가에. 그리고 국가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지금 양도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해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뭘 제공해 주느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우리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약속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것을 믿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자연법적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의 탄생. 명료하죠? 이것은 매우 위력적인 국가론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문명이 약 10,000년 전에 발생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번창하기 시작한 것이 약 400,000 년 전이라고 그러고요. 이 인간이 되기까지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유기세포, 최초의 세포에서, 단세포에서 인간까지 진화하는데 약 40억 년이 걸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두뇌 속에 뇌간, 대뇌피질 등등으로 이루어진 이 두뇌 속에는 40억 년에 걸친 지구 행성에서 생물 진화의 모든 역사가 다 여기 집약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최고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외부 침략으로 인한 절멸의 위험,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적 범위 안에서 동일한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 전쟁과 같은 경쟁 상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은 상태, 이런 위협에 처해서 40만 년을 살아온 존재가 인간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외부 침략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우리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의 희생물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전정보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그래서 국가의 발생을 이와 같은 외부 침략과 내부의 무질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의 토대를 두고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이론이고, 그래서 매우 큰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성 있는 설명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홉스의 이 이상국가, 사회계약으로 성립한, 신약을 통해서 성립한 이 이상국가는요, 통치권자와 신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자와 신민으로. 모든 권력은 이 통치권자가 다 가집니다. 이 통치권자가 외부 침략으로부터, 그리고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로부터 신민들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한, 이 통치권자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신민들은 통치권자를 바꿀 수 없고 정부 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저항해서도 안 됩니다. 홉스가 꿈꾼 국가는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꾼 데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이것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은 주권재민, 또 인민주권 사상이 뿌리내리기 전 단계에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 유력한 이론이고, 옛날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요, 이 이론이 잘 들어맞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일제의 압제 아래 식민지로 떨어졌다가 해방되자마자 몇 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을 겪습니다. 좌우 대립, 이념 대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갈등,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미분정화의 약 3년의 해방 공간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등등의 이른바 이데올로기 또는 계급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의 무장투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분단을 경험하고 그 뒤에 남북 간 사이에 약 3년에 걸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죽는, 다치는 대규모의 유혈 내전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군안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어떤 난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홉스의 이론이 딱 들어맞는 나라도 달리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곧 나라님이고 왕이에요. 대통령에 대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정부가 뭔가 미심쩍은 일이라도 정부가 발표를 하면 무조건 믿어야지. 그따 대고 배가 왜 깔아앉았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바로 돌아오는 것이 비국민,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헌법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질서 수호,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 정의, 평등, 이런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다른 가치들은 거기 종속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홉스의 국가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있고 정착해 있고요. 약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이 국가 이론을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일치하죠. 35%. 이명박 대통령의 이 최저 지지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여론조사에서 40%, 45% 나오지만 거품을 좀 빼고 나면 대개 30 내지 35%의 유권자들이 이런 국가 이론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 누가 조금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좌빨이지, 좌익빨갱이.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되어 있거나 외부에서 온 불순 세력의 지령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아백화점이라고 유명한 백화점인데 그 앞에서 유세를 한참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아주머니 세 분이 저 빨갱이 왔다, 빨갱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희 선거운동원이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받았다고 저한테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이 국가 이론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력한 국가 이론이고, 이것이 보수의 국가론입니다. 원래 보수의 있고, 이것이 이념 보수입니다. 이념 보수. 보수의 두 번째 국가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이래 하이에크라든가 칼 포퍼 같은 유명한 철학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자에서 21세기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진영을 관통하는 국가 이론인데요. 이것은 이른바 최소 국가론입니다. 최소 국가론. 이 홉스류의 전체주의 국가 이론이 미치는 폐해가 너무 컸고, 실제로 이런 이론에 근거를 두고 성립했던 절대주의 국가, 절대주의 왕권 국가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18세기 이후에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사상가들이 다른 국가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법질서 수호에 대해서 국가 역할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방식은 주권 재민, 인민주권 사상에 입각해 있는 헌법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목표를 위해서 제한하더라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로 이것을 제한할 때에도 불가피한 범위에서 해야지 이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들어있는 조항들입니다. 이런 국가 이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법치국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대통령도 수상도 장관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법 앞에서는 다 똑같다.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법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서 국가가 자의적인 간섭을 하지 마라. 내버려두면 제일 잘 된다. 이게 자유방임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안보와 내부의 범죄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로 자기의 역할을 국한하고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 이것이 이른바 야경국가론, 극단적인 형태가. 국가는 뭐냐? 국가는 밤에 도둑놈이 강도가 설치지 못하게 호루라기 불면서 밤에 치안 유지만 하면 된다. 그 외에는 국가의 역할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이론인데요. 이것이 원래 등장할 때는 진보의 국가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진보였죠. 이것이 상식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보수의 국가 이론이 됩니다. 이 보수의 국가 이론은 어떤 뜻이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국가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국가가 되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산 라인 하나를 독립시켜서 과장을 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독립법인을 세운 다음에 회사가 그 회사하고 계약하는 형식으로 해서 멀쩡하게 있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받아서 월급을 반으로 깎았다. 이 경우 이것은 계약 자유에 해당되죠. 누가 이 계약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회사하고 근로계약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소위 시장 보수, 시장형 보수의 국가 이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인 한나라당에는 앞에서 말한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류의 이념 보수, 이념형 보수, 그리고 두 번째 이 시민혁명 시대에 나왔던 진보적 국가 이론, 오늘날에는 이것이 시장형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보수적 국가 이론, 이 두 개가 뒤섞여 있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이고요. 이 세력이 대한민국을 60년간 지배해왔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7년까지 딱 10년을 제외하고 그 10년 동안은 정조대왕 이후 200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개혁 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처음에 이 최소 국가론, 국가는 하는 일이 적어야 된다 라는 이 이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 여기에 매혹되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계급, 유산 계급, 재산이 많은 계급이 정치를 장악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말로만 법 앞에서의 평등이지 모든 부와 생산수단, 소득을 전부 소수의 부자들이, 유산계급이 독점한 가운데 다수의 근로대중은 절대적 궁핍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결국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도구적 국가론입니다. 도구적 국가론. 국가는 뭐냐? 국가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소리고, 국가는 소수의 유산계급이 다수의 무산계급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한때 지구의 절반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이 도구적 국가론에 따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사회재산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무산계급이 탈취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국가 그 자체를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결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국가 이론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이 지배계급에 대한 타도투쟁, 국가 전복투쟁, 혁명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한때 지구의 절반을 집어삼켰는데 실제 국가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국가는 토마스 홉스가 말한 그 국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이상국가, 이런 것들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화적 시간, 그러니까 수만 년, 수십만 년 또는 수백만 년, 수억 년의 긴 진화적 시간 속에서는 인간 자체가 진화하니까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의 시간, 우리가 인식하는 100년, 200년, 1000년 이런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마천이 2000년 전에 사기에 기록해, 2300년 전에 사기라는 책에 기록해되었던 권력의 행태, 인간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인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00년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더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서는 공동선과 사회적 책임의식,
이것만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율자발적인 연합체로서의 국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사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